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늘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사 강의 시작하거든요. 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초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초급 시험을 본 학생들이나 아마 다 이 강의를 보실 텐데요. 주로 초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4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조금 어려웠지 싶어요. 예, 조금, 초등학생들 초급 문제, 이런 문제 내도 되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좀 어렵겠다 싶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분석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돼요. 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단원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근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 우리가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강화도 조약 1876년이거든요. 그 이전 시대를 전근대라고 하고 근현대는 1876 이후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자, 전근대를 이렇게 선사 알죠,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중세, 고려, 조선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문항이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선사에서는요, 두 문항이 나왔어요. 늘 그래요. 41회도 또 두 문항 나올 겁니다. 고대에서 9문항이 나왔고요. 중세에서 8문항, 조선에서 7문항, 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제가 다시 고대, 중세, 조선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대, 중세, 조선 합쳐서 이 9문제, 8문제, 7문항 중에서 과연 정치, 그러니까 왕의 업적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몇 문항이 나왔냐면 6문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3문항, 굉장히 적죠? 사회, 뭐 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2문항 적죠? 와우. 근데 여러분들 문화 파트에서 몇 문항 나온지 아세요? 무려 13문항.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근대에서 총 나온 그 문항 수가 지금 26문항이에요. 그죠? 26문항인데 26개 문항 중에서 지금 이렇게나 많아요. 그죠? 두 문항을 이제 빼니까 이제 24문항이잖아요. 24문항 나왔죠. 문화에서 거의 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진을 주고 이게 어느 나라 문화유산인지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급 준비할 때는 사진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알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근현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 개항기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잖아요. 그 전까지. 개항기 문제가 몇 문항이면 5문항. 일제강점기가 4문항, 현대, 광복되고 나서 이후가 4문항, 세시풍속이 1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골고루. 그죠? 그래서 합치면 몇 문항? 합치면 24문항. 아이고, 저런. 네. 선생님이 더하기를 잘 못해요. 네. 더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지금, 몇 문항인가요? 14문항.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몇 문항? 네. 40문항. 보니까 여러분들 전근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근현대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난이도를 보시면요. 어려워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문항이 나냐면 무려 9문항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이 18문항, 그리고 하가 13문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20, 31문항, 31문항이잖아요. 그죠? 31문항이니까 31문항이니까 그렇죠? 31문항이니까 60 몇 점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다 2점짜리인가요? 예. 31문항이니까 62점인데. 곱하기 못해. 네, 그래서 이 정도 맞춰도 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이게 상해에 해당하는 문항이 꽤 많이 나온 편이라서 이번 40편은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축제 전시 때는 유물이에요. 구석기 유물 뭐가 있을까요? 주먹도끼. 사진 보고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비파이브 농검은 이거는 청동기고요. 미송리시토기도 청동기, 철제 판가독과 투구, 이건 가야에서 나온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입니다.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거 어느 나라의 건국 이야기인가요? 고조선.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이건 신라죠. 어느 왕 때?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낙랑과 왜 철을 수출했어요? 이거는 가야예요.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게 바로 고조선. 정답은 3번입니다. 동맹 고구려입니다. 3번 고조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나의 업적. 이렇게 여러분들 초급에서는요 왕의 업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왕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래요. 그럼 누구야? 장수왕이지 뭐. 장수왕의 업적. 평양천도잖아요.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죠? 이런 것들은 개념 문제예요. 22담로 설치. 요거는 백제 때 이제 요거는 관련된 22담로에 이제 왕족들 파괴했던 왕이 바로 이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 편찬. 조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장수왕 1번입니다. 자, 밑줄근 장군.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 신라장군의 묘.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 진 사람이 계백이고 이긴 사람은 이 사람.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웠구나. 오늘 왜 이분들 목소리가 왜 다들 이러죠?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김유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다 있어요. 김유신. 그죠? 계백, 황산벌 전투 둘 다 황산벌 전투 맞섰지만 여기서 결국 이제 오천 결사대와 함께 죽게 되는 그 모습들. 김유신.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렇죠. 우산국정벌 독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지증왕 때입니다. 을지문덕. 고구려 살수됐죠.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백지 석탑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2개밖에 없어요. 고르시면 됩니다. 사진 보시고 그거 고르자 여기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불국사 다보탑은 어느 시대? 통일신라.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느 시대? 고려 후기.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어느 시대? 고려 전기. 네, 백지였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학습 주제.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워.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경제를 물어보는 거는 나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정문서인데요. 민정문서인데, 이 주제에 대한 발표예요.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금 걷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든 문서거든요. 마을의 크기, 논밭. 그렇죠. 논밭에 세금 얼마 거둘 것인지. 노동력 동원.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소, 마리수 뭐 이런 것도 특산물 걷기 위해서. 1, 2, 3 다 맞아요. 근데 4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민정문서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농사법,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편찬되었던 농사직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만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또 왕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많이 나와요. 첨성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선덕, 여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근초왕은 백제 전성기 왕이고요. 김수로왕은 네, 가야를 열었던 왕이고요. 소수리망 고구려, 네, 율령 불교 수용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의 상장을 받은 인물. 네, 초급 문제 답죠. 네. 위 사람은 아미타 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하셨습니다. 딱 나오죠, 여러분들. 누구? 원효입니다. 원효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연 삼국유사, 진울 고려의 승려, 조계종을 여신 분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고려 중기의 승려, 천태종을 여신 분입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2, 3, 4 모두 고려의 승려인데요. 1번 원효만 네, 통일신라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간 문화유산 보시면 알아야죠. 이게 사진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석굴암이잖아요. 석굴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관촉사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큰 불상이 있는 논산에 있는 그런 절이고요.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후삼국 시대 견훤, 그 견훤이 여기 갇혀가지고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절입니다. 부석사는요, 원효의 베스트 프렌드죠. 의상이 창건한 그런 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석사.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발해예요. 발해 문화유산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거 어렵다고 보는데. 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쨌건 발해 문화유산은 이불병자상 1번이거든요. 1번 고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나? 성덕대왕 신종, 통일신라, 백자 철화 포도문 항아리, 조선 후기, 금동영가 칠남명 열의 입상,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발해 이불병자상. 이거 왜냐면 이 불이 뭐냐면 두 개의 부처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부처가 병, 나란히 좌, 앉아있는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1번이었습니다. 자, 또 가에 들어간 문화유산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많이 나와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동아시아 불교 경전 집대성, 고려 목판 인쇄술 우수성,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그러면 고려 8만 대장경이잖아요. 고르시면 되는 거죠. 목판 인쇄물이니까. 그죠? 동의보감은 이건 조선, 허준. 직지심체요절은 금속활자, 고려대 금속활자. 현존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무구정왕대다른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신라, 통일신라 그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답은 고려 3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입니다. 자, 단계별로 제시된 힌트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용어는 뭘까요? 신라말 지방에서 성주, 장군, 독재적, 군대 보유, 호족.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나 누구? 거란군 장수와 단팔지역 강동 육주획한 나 누구? 서희죠, 서희? 네, 서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윤관은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동북 구성을 확보했던 인물 김종서. 사군과 육진, 그런 개척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인물 세종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배중손은 삼별초의 항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서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 또 왕 나왔어요, 여러분들. 노비안건법 과거제 하면 딱 떠오르는 왕, 고려, 광종 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다 고려 왕들이에요. 특히 이제 충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원간섭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데? 이런 문제 막 나와. 근데 뭐 제가 초급 강의에서 강의했던 부분이긴 해요. 전주 화약의 체결. 전주 화약입니다. 네, 전주예요. 정답은 나.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의 수도가 완산주. 역시 전주였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그 어진, 태조의 어진이 있는 곳이 좀 전주에 있거든요. 다 공통적으로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는 백제의 수도, 경주는 신라의 수도, 강릉은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맛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정답은 2번 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편지 나타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강화도로 들어왔대요, 지금. 왜 들어왔어, 왜? 봤더니, 몽골과의 싸움 때문에 강화도로 들어왔대요. 그럼 이 고려시대네? 고려? 몽골과의 싸움? 강화천도. 그죠? 그럼 이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 비변사 설치. 이거는 조선시대예요. 비변사는 조선시대고요. 홍경래의 난 조선시대고요. 곽재우 의병장 임진왜란 조선시대고요. 황룡사 고층목탑 불타 없어지잖아요. 몽골의 침입 속에서 선덕여왕,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고층목탑이 고려시대 몽골 침입 때 이렇게 불타가지고 없어지거든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입니다. 고려시대의 대외 교류예요. 새로운 작물로 고구마, 감자, 이건 조선 후기인데. 조사 시찰단, 개항 이후인데. 아라비아 상인, 네 맞습니다. 여기 특히 병란도에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죠. 고려의 이름이 코레아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의 코레아가 된 겁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은 장보고 통일신라. 2번입니다. 네, 다음 가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무선, 화통도가 4번.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최무선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좀 낯설죠? 조금 최무선 화통도감인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유정난을 주도했다. 세조. 고창 전투에 승리했다. 왕건.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이건 이제 오군영 설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인물, 출발했던 인물이 바로 유성룡이라는 인물이죠. 선조 임진왜란 때 건의했던 그런 인물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들었는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가 결국 권력을 잡았다는 것. 나도 들었네. 조준, 정도전 등의 바로 이 세력과 손잡고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이성계가 손잡은 세력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 정답은 신진, 사대부. 누굴까?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묘청, 고려시대죠. 대부분 친원적 성향, 고려시대, 권문세조. 교정도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무신들, 무신정권, 최충원,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신진, 사대부.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강우량 측정기구,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구 뭘까요? 따단! 치고기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거중기는 수원화성, 돌멩이 끌어올리는 것, 자격로는 물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성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아하!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물렀던 곳, 남한산성. 따란!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공산성도 사실은 인조가 피신했던 곳이긴 해요. 이괄의 난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조반정 때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평가를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난이 이괄의 난인데, 이때 인조가 이 공산성, 공주 있잖아요. 네, 공산성에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정족산성은 여러분들 이거는 병인양요 때 양원수 큰 활약을 통해서 이겼던,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은 퇴각했던 곳. 수원화성은 방금 봤죠, 여러분들. 네, 거중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 법에 대한 설명.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 이 법이래요. 김육이라는 인물을 알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어려워. 어떻게 이런 문제 초등학생들이 풀지? 어쨌건 김육하면 대동법이거든요. 자, 대동법이 뭔지 보면 돼요. 금난정권의 폐지, 이거는 정조 때 신의 통공이고요.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흥선 내용 때 사창제 도입. 군포 부담을 1인당 1필로 줄여 주었다. 이것은 영조 때 시행됐던 균역법. 특산물 대신 쌀이나 배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 자, 알바로 들어갔네요. 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은 짜잔. 이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여기 자꾸 어려운 문제만 나와. 왜냐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라서, 물론 초등학교 역사책에는 등장합니다. 네. 제주에서 이렇게 참 백성들한테 기부했던 그런 여성이죠. 김만덕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수는 3.1운동이고요. 신사임당은 5만 원. 네, 아시죠? 이율곡의 어머니. 허난설원은 홍길동전, 허균, 그 허균의 누나가 됩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렵죠. 세시풍속은 무조건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풀만해요. 왜냐면 발음이 7월 7일 777 7자가 들어가는 거 고르시면 돼요. 칠석.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오는 뭐 이렇게 청포물에 머리 감고 뭐 그런 행사. 그네 띄고. 동지 팥죽 먹어야죠. 추석 송편 먹어야죠. 알고 있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사람입니다. 혼천의 하면 홍대용. 정답은 4번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딱 보면 홍대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책에 있습니다. 사진 보고 누군지 알기. 네. 박재간은 실학자, 소비론을 주장했던 실학자. 박지원은 역시 실학자. 양반전 썼죠. 정약전. 정약전도 후기 어떤 실학자로서 정약용과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홍대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나? 자꾸 어려운 문제 막 나와.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통놀이래요. 풀만해요? 근데 말을 타고 긴 막대기로 공을 보내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 이건데 이거를 어디에 매칭을 시키냐고. 씨름은 아닐 거고. 투어 고싸움 1번 격구주의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이게 바로 격구라는 겁니다. 격구. 투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것이고, 고싸움은 큰 기둥에다가 집으로 말아가지고 몇 사람들이 막 으에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곳이에요. 조선시대 한양에 설립한 최고 교육기관. 어디예요? 성균관.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은 지방에 있는 학교고요. 향교도 역시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이제 개항기에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입니다. 이 지도는 중국에서 가져온 세계의 지도를 보고 제작한 것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선생님은 알죠. 이게 고려 만국전도라는 건데, 이걸 알아? 어떻게 맞췄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책에 있어요.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팔도총도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고요.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요. 이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3번 고려만국전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어려워. 어려운 문제 꽤 많아요, 이거. 그죠? 신도석. 의병장. 평민 출신 의병장. 저기서 힌트 얻으면 될까? 의병장. 개항에 방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랑 수교하는 거 반대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이야기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뭐 최익현 같은 인물. 동척의 폭탄 투척, 나석주, 의열단 나석주. 헤이그, 세계에 알렸던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인물들. 태백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이게 바로 신도석이거든요. 정답은 3번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예요. 안창호, 양기탁, 교육, 만주의 독립본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 어떤 단체이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뭘 했냔 말이에요. 브나르드 운동을 주도했다. 이거는 동아일보고요. 조선혁명선을 발표했다. 이거는 의열단 신채호가 주도했습니다.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다. 이게 바로 신민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광복되고 나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직했습니다. 정답은 신민회, 안창호, 3번 대성학교였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문화유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고. 이게 늘 이런 문제들 사진 딱 주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독립문이잖아요. 2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대한문은 저기 덕수궁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숭례문은 남대문이고요. 흥인지문은 동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오른 것은 아이고 뭐 지금 뭐 일본이 뭐 쌀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이 정책을 실시했대. 1920년대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 산미 증식 계획을 고르란 얘기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방공령은 일제강점기 이전, 회사령은 1910년대 회사 세울 때 허가받아야 되는 거, 토지조사 사업도 1910년대,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와우, 이것도 만만치 않죠. 먼저 강화도 조약 체결했고 문 열렸고 거기에 대한 저항, 동학농민의 봉기 있었고 나중에는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 또 안중근 의거. 그래서 나다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근 2단체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건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대요.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선 단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조선어. 그냥 가면 돼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활동했던 박상진이 주도했던 단체고요. 한인 애국단은 1930년대 김구가 주도했던 이봉창, 윤봉길과 관련 있는 단체. 조선물산장려회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정답은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진짜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매일같이 쉬면서 매년 쉬면서 모르면 안 되죠. 방정환 2번이었습니다. 김상옥은 의열단원이고요.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했던 인물. 윤동주는 저항시인. 이회영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만주에 학교를 세웠던 인물. 나중에 이제 그 학교가 발전되어서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정답은 방정환 2번이었습니다. 자, 가시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8.15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볼 수 있는 장면. 와우. 2차 미소공동위원회, 50총선, 남북협상 다 볼 수 있는데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 조율, 이건 6.25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휴전협정이잖아. 그러니까 뒤쪽으로 와야죠. 뒤쪽으로. 6.25 전쟁 뒤쪽에 있으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아유, 이거 현대사.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너희들? 대단해. 9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경부 고속국도. 박정희 정부.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 김대중 정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요청. IMF.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충칭에 있는 어디에 도착했다.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에는 1927년도에 조직되었던 좌우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고요.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봉오동 전투와 연결되고요.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었던 그런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영화의 소재가 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87이네. 1987. 영화 1987. 박종철 군. 6월 항쟁이잖아요. 그죠? 6월 민주항쟁.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 부마 항쟁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 삼선 개헌 반대 운동도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통일 노력이에요. 지금 이제 김대중 정부네요. 그죠?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 개성공단,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물을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요거는 노태우 정부고요. 남북조정위원회,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4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좀 깐깐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선생님이 이제 이투스에서 강의를 개설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원투수로 나왔습니다. 초급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십니다.